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참된 팟캐스트, 참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19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고정 패널이신 한상희 교수님과 그리고 저 안진걸 나왔고요. 정태인 선생님은 아주 급한 사정 오늘 못 오셨는데 다음엔 또 선생님도 잘 모시고 하겠습니다. 정태인 선생님 팬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한상희 선생님하고 저는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네, 그렇지만 정태인 선생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너무 멋있는 분이잖아요. 칼 폴라니 연구소장. 자, 오늘은 정말 분노의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없는 복지마저도 빼앗는 박근혜 정부,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경향신문 헤이드라인에 심지어는 일본군 성노예 피할머니들의 지자체 지원금까지도 깎일 위기에 놓였다라는 충격적인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님을 모시고 도대체 이 정권 어떤 음모를 지금 획책하고 있으며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인지 분노의 팟캐스트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김남희 팀장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상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지역복지를 파괴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데, 그 전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10일 느닷없이 무슨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네. 선생님 이 소식 들으셨어요? 네, 저도 아마 선생님 잠시 아마 헤드라인을 봤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씁쓸해. 뭐 이분 무속인인가요, 근데 진짜? 아니 근데 무슨 대명천지에 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무슨 비밀 종교에 가입됐냐라는 댓글 엄청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번에 교과서 전체를 보면 그런 이상한 악의 기운이 느껴진다라는 네, 네. 이상한 말을 기운이 느껴진다. 이번에는 저번에 그다음 또 두 번째는 통일되면 북한의 사상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또 황당한 이야기라는, 이번에 한 발 더 나와서 국민들이 혼이 비정상이다라는데 뭐 어떻게- 일전에 그, 예. 그 SNS에서 뭐 이상한 사진도 돌았지 않습니까? 굿하고 하는. 예. 이제 박지원 대선 전에 뭐, 예. 영정 모셔놓고 굿하고 하는 예. 그 연장선상에서 한 발언인가요? 그러니까요. 그 굿을 진짜로 했다는 소리도 있고 안 했다는 네. 소리도 있던데, 우리는 뭐 또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면 끝까지 그렇죠. 주장은 안 하지만 그런 논란이 있는데, 희한합니다. 우리 김남희 팀장님 굉장히 그 복지 전문가이신데, 복지 전문가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역사 교과서 국정에 굉장히 혼잣말로 막 분노를 많이 하시던데, 제가 여러분 제 안진걸 책상 바로 뒤에 김남희 우리 팀장님 자리가 있는데 혼잣말을 많이 해요. 이거 미쳤구나 막 하면서 뭐야 이게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주로 대부분 국정화 관련 뉴스를 볼 때마다 막 그 탄식이 쏟아져 나오시던데.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서 분노의 기운이 좀 아깝긴 한데요. 분노의 기운. 아니 사실 그 국정화 문제는 예. 법을 제대로 공부했고요. 헌법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인지 이거 정말 화가 나고, 심지어 그다음에 이제 또 4대 개혁, 그러니까 이른바 노동 계약으로 평가받는 노동 개혁 4대 개혁 해달라. 노동 개혁 4대 개혁, 그러니까 노동 개혁, 금융 개혁, 뭐 교육 개혁 4대 개혁 해달라 그러고, 우리 또 김남희 팀장이 제일 열받아하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하고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이것들 다 의료민영화 관련 법들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분은 네.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이 그 의료민영화에 필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하고 의료민영화 몇 가지만 딱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주무시기 전까지. 그 민영화 방향이 틀렸죠. 교과서는 민영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과서는 민영화하고, 의료는 이거는 국가가 책임을 그렇죠. 져야 되는 거죠. 영국처럼 공무원으로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하지 말아야 될 민영화는 밀어붙이고. 아마 국정을 그 고민할 때 그런 물구나무 써서 고민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도 지금 완전히 민영화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복지산을 지방정부한테 1조 가까이를 깎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김남희 팀장 제가 모시게 된 계기인데, 김남희 팀장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향신문 보도도 보셔가지고 국민들이 꽤 많이 알기나 아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일인데요. 그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지역에서 지역 예산으로 시행하는 지역 복지 사업을 1,496개를 정비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1,500개나. 네, 1,500개 오. 가까이를 다 정비하라고 하고 또 이 정비 내용을 점검해서 지자체 평가에 반영해서 뭐 예산 배정하거나 이런 데 또 반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들이 다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위안부 할머니처럼 정말 열악한 상황에 있는 너무너무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조금 보태주는 그런 복지를 다 깎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만약 우리나라가 중앙정부가 정말 복지를 넉넉하게 해주고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많이 해주고 있으니까 지자체는 좀 적게 해도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사실 우리나라가 그게 아니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거는 기초연금 한 달에 20만 원 그게 전부고 그 밖에도 굉장히 복지가 열악한 수준인데 그거에 추가해서 지자체에서 너무 열악하신 분들에게 조금씩 복지를 드리니까 그게 중복이라고 깎으라고 한다니 예. 정말 너무나 좀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러니까 것이 아닌가. 네. 국가나 중앙정부가 너무 복지가 엉망이어서 오히려 시민 밀착형으로 있는 지자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 이거 너무 안타까우니까 조금이라도 지원해드리자. 뭐 큰 돈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네, 지원 그렇죠. 금액 보면 예. 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근데 그것마저도 다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무려 1,500개를 없애라 사실상. 네. 이건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가 분노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건 저는 이제 정부가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정부는. 네. 예전에 한상현 선생님하고 정태인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부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이익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상현 선생님. 지금 완전히 그래서 지금 전국 지자체 지역 복지단체들 난리 났거든요. 네. 지금. 사실 그 지방자치제도가 존재한 제일 큰 이유가 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의 그 수요 또는 요구를 받아서 필요한 복지 정책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틀이거든요. 네. 그런데 왜 중앙정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그나마 그 뭐 없는 걸 주라고 이야기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 있던 걸 그 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무지 이거는 중앙정부가 뭘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저희가 추측을 하기에는 이 지자체에서 좀 앞서 나가는 복지 정책을 하게 되면 이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복지 정책 이런 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고 중앙정부에게 요구하게 되니까 그런 가능성을 좀 시초부터 잘라버려서 좀 복지를 늘리는 것을 아예 좀 원천 봉쇄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는 생각이 저희는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들불과 같이 복지가 확대되면 결국 중앙정부나 네, 국가가 압박이 부담을 되니까. 해야 되고 압박을 느끼고 그게 싫으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이런 사실 취지시다. 그 부분도 원칙적으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이제 복지 정책을 뭐 새로 만들어 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방정부에 맡기고 지방정부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복지 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내버려 두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국가 체제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나서 가지고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침해이기도 하고요. 예. 더 나아가서 주민들 생활 하나하나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개입하겠다는 거아닙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 미안한데 지방정부 해주니 고맙다. 네. 그렇게 해주라. 혹시 예산상의 지원이 필요하면 우리가 일부라도 더 늘리겠다. 이게 올바른 도리가 아닐까요? 사실 이런 경우에 네.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재정 낭비다 해서 중앙정부가 뭐 간섭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그 2,500개나 되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그 복지 정책이라는 거의 대부분은 예. 정말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보탬이 되는 그 정도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상을 뭐- 보니까 네. 말씀드렸듯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복지시설, 이안부 할머니 등 이렇게 이제 중군 일본군 성노 할머니 등 누가 보기에도 추가로 중앙정부가 진짜 잘못한다. 우리 지자체라도 돕자라고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렇죠. 계층이세요. 그렇죠? 네. 예. 자, 김남희 팀장님. 본격적으로 이안부 할머니들 이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경향신문도 그다음에
정비 방안의 주요 피해자들 뭐 1조 원 가까이 깎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네. 많은데 그거 좀 길게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남희 팀장께서. 네네. 이번에 경연신문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생활지원금을 정부에서 삭감하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 보도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근데 이제 정부는 좀 이제는 변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그 정부가 최초에 내려보냈던 공문과 지침과 그 자료에 보면 위안부 할머니 생활비 지원이 그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네, 그게 대구시와 경기도에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드리고 있는 생활지원금이 사실 정말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달에 예. 70몇만 원 수준밖에 안 되고 막 이래서 예. 그 어르신들이 되게 힘들고 이제 노년이니까 뭐 이래저래 많이 힘드시고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몇십만 원씩 조금씩 보태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부가 그 중에서 대구시와 경기도를 딱 집어가지고 그 이 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금은 정부에서 하는 거랑 겹치니까 정비하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정부가 좀 아무 생각 없이 명단을 뽑은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드리는 이 작은 생활 재원금을 그러니까요. 중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제가 약간만 표현하면 중앙정부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네. 근데 이 할머님들이 굉장히 고령이시고 골병이 많이 들어 계시니까 그렇죠. 또 네. 얼마나 화병까지 네. 있으시겠어요. 답답한. 그래서 대부 의료비로 쓰시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서 그게 보다 못한 지자체에서 뭐 최대 70만 원 정도. 그럼 그걸로 생활비도 하고 겨우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시비를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그렇게 예. 얘기해서 이제 경향신문의 일면에 나오니까 예. 이제 국민들이 너무 분노를 하고 그렇죠. 난리가 어떻게 이럴 났죠. 수가 있느냐. 예. 정부가 인면 수심이다 하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와서는 변명을 하는 게 그것이 포함돼 있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설명을 할 때 이거는 깎지 말라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아무런 뭐 자료도 없는 상황인데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밖에 또 들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는 이거 안 깎겠다고 했다. 그런데 예. 그거는 지자체가 이건 아무래도 안 되니까 안 깎겠다고 먼저 얘기한 건데 예. 그걸 가지고 보건복지부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깎으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이거를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를 하겠다고 지금 펄펄 뛰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참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일 지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지금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거잖아요. 네네. 11월 11일 수요일 날 네네. 빼빼로데이. 네네. 이거 빼빼로 먹으면서 놀아야 되는데 우리 놀 여유가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렇죠. 예, 투쟁하러 가야 되는데 날선 10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유가 이걸 주도한 게 총리실 산하의 사회보장위원회 네네. 거기서 이런 걸 주도한 거니까 총리실 앞으로 가는 건데 기자회견 제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세요. 일본군 송로의 피할머니들의 사연이 끝이 아니다.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 생존권 침해하는 지역복지 정비 방안 당장 철회하라니까 이른바 지역복지 정비 방안 이름부터가 재수가 없어요. 그렇죠. 복지를 정비한다. 무슨 가로수도 아니고 길거리 쓰레기도 아니잖아요. 복지는 정말 인간 그 자체인데 네. 제대로 된 정부 같으면은 지역복지 증대 방안. 그렇죠. 정강 그러니까 지역 방안 복지 뭐 이렇게 가야죠. 보강 확대 방안 뭐 이렇게 네. 해야 되잖아요. 정비란 말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지금 무슨 가로수나 노점상처럼 정비하겠다 이런 식의 폭력적인 저는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일본군 송로 할머니는 그걸 계기로 이게 알려진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일 기자회견 컨셉도 그건 건데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상황이 계속 여기저기서 피해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면서요. 네네. 가장 심각한 사례가 장애인 활동보조 관련된 건데요. 네. 중증 장애인들 그러니까 전혀 거동을 못 하시는 그 예를 들면 전신마비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 보조인이 없으면 아예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24시간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를 그렇죠.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예. 근데 이걸 파기했죠. 안 지키죠? 네, 안 네. 지키고 지킨 있죠. 공약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주는 거는 최대 13시간 정도예요. 하루에 네. 13시간. 네. 그러면 이분은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다음에는 11시간 동안 혼자 버려져 네.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뭐 잘못해서 불 나거나 이러면 사실 죽고. 생명까지도 위험한 네, 지경이 그렇죠. 맞을 수 있죠. 이미 선생님 사고가 네,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많았어요. 예, 한 제 기억으로도 한 서너 분 네. 김주영님, 고 오지성님, 고 송국현님 네. 활동 보조는 없을 때 네, 네. 뭐 불나고 뭐 네. 이런 식의 사고로 그렇죠.
네, 엄청 예. 많이 돌아가셔서 예.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니까 각 지자체에서 자기들의 예산으로 조금씩 더 시간을 보태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정부에서 이게 중복이라면서 이걸 깎으라고 지금 그 공문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예.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 이 이유로 들고 있는 게 지역 간의 형평성인데,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죽을 확률이 있으면 저 지역에서도 죽을 확률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예, 아주 이런 나쁜 것들을 문제네. 어떻게 형평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이 지역에서 우리- 이런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역도 지원을 줘라고 말하는 게 형평인데 저쪽도 죽을 위기에 놓여 있고 너도 죽을 위기에 놓여라 이런 거네. 네, 그렇죠. 아 이거 뭐 아무튼 정부가 아닌 지 오래됐다고 생각하기 우리 때문에. 김 변호사님이 지금 예. 그 붕괴를 해가지고 자꾸 말이 빨라집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네. 예, 예, 그리고 그런 사연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도 굉장히 많이 예. 그 대상인데요. 예를 들면 예. 이제 각 지자체마다 80세나 85세가 넘으시면 그 장수수당이라고 한 달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예. 돈을 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요즘 또 가정의 해체도 많이 일어나니까 조손 가정,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로 이루어진 가정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원금을 드려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부에서 이것이 기초연금이나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없애라고 또 그랬어요. 예. 근데- 반드시. 네, 반드시요. 근데 반드시 이 어르신들이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인간다운 생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 20만 원도 다 받는 게 아니라 원래 공약은 모든 노인분들께 드리는 거였는데 네네. 지금 다 잘라가지고 네네. 소득 소득 하위 7분위 이하로 하고 70%고 그 다음에 또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 예, 분들은 더 깎이고 또 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줬다 그런- 뺏는다는 예.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예. 그렇게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예. 이걸 받고 있으니까 장수당을 주면 안 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80세나 85세쯤 되면 이 노인분들이 그냥 노인 일자리 이런 것도 하기 힘드세요. 예. 그리고 자식들도 다 생활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기가 어렵잖아요. 85세 그렇죠. 되면 예. 자식들도 이제 거의 퇴직하고 이러는데 예. 용돈도 안 나오고. 근데 이런 분들이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 정도 나이 되신 분들한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오래 사셨으니까 예. 드린다. 예. 그런데 이런 거는 반드시 깎아야 된다고 지금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저도 90 되신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 아 그러시군요. 예. 사실은 그 지출 비용이 좀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예. 의료비라든지 뭐 각종 그 보조 그러니까요. 연구라든지 이런 예. 것들을 구입할 필요가 많아지죠. 예. 그러니까 장수수당 뭐 엄청난 돈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초연금 10에서 20만 원밖에 안 주는 나라에서 국민연금을 또 우리 노인분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은 못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네. 노인 붕괴율이 뭐 세계 최악 아닌가요? 네네. 50%에 예, 가깝죠. 그러니까 빈곤 노인이 50%. 네네. 그럼 장수수당 해봐야 뭐 3만 원, 4만 원 드려봐야 죽지 않으실 정도로 네. 예를 들면 뭐 정말 겨울에도 그 기름값 아끼려고 차갑게 지내신 노인분들 네. 많잖아요. 그런데 좀 쓰신다든지 기름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필품, 식료품비 정도 네. 더 쓰게 도와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운 건가요? 네, 반인권적이라는 예. 생각이 하나하나 사연을 볼 때마다 많이 예. 들고요.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우리나라에 빈곤층을 위한 보장제도가 있긴 한데 예.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작죠. 예.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생활기록으로 나오는 게 50만 원 좀 넘는 수준이고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지자체에서 월동비 지원, 예.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도 그러니까 하시라고. 월동비 왜냐하면 아까 예. 말씀 노인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 동네도 가보면 기름 안 떼버려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걸 아껴가지고 어떻게든 저 손주를 좀 그렇죠. 힘든 손주를 도와준다거나 자식도 돕는 아니면 자기 드셔야 되니까 일단 먹는 거 먹어야 되니까 그것도 깎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중복이라고 예. 이제 정비하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정말 하나하나 사연들이 예.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 많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사업 개수가 1,500개에 1조 원 정도. 네, 네. 이대로 가면 뭐 지방마다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파탄 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각 지역의 복지 단체와 예. 그 어르신들 뭐 여러 단체들이 다 정말 난리가 났고요. 그 인천, 대전, 뭐 부산, 충북 이런 데서는 공동 대책위원회도 꾸려졌고 예. 그래서 그런 모든 단체들을 모아서 저희가 지난달에 복지수호 공대위를 꾸렸습니다. 복지수호 공대위. 네네. 이게 각 지역별로 열심히 싸우고는 계신데요. 예. 이게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목소리들 함께 모으고 또 어느 지역에서 싸운다고 그 지역에서만 좀 잘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깎이고 이래서도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지역에
좀 어려운 분들에게 이런 그 곤란한 사정에서 좀 예. 생존권을 지키기 아주 위한 심각한 싸움을 하고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네. 상황. 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지원금도 깎는다고 그러네.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전국 한 4,000개 되는 걸로 아는데 네네. 그 저소득층이나 그 맞벌이 부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공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네. 동네도 보면 몇 개 있거든요. 네. 네네. 보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실제로 이제 저소득 맞벌이 부부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네, 안정적이고 그렇죠. 저렴하게. 이 지원금까지 깎는다는 거예요, 지금? 네네. 그 취약계층 예. 아동들에게 거의 유일한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죠. 전국에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거의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월급을 예. 받고 계세요. 예, 제일 열악하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예. 월급이 평균 12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계신 복지사들 분들이. 빈곤 아동뿐만 네. 아니라 빈곤 교사들도 문제를 있어요. 거기 계신 분들 너무 사정이 열악하니까 이제 최저임금이라도 맞춰주자라고 하면서 그 지자체에서 조금씩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중앙정부랑 중복이라고 그 대상에 올려놓고 있어서 예. 참 이 지역아동센터가 만약 문을 닫거나 어려워지면 취약계층 아동들은 정말 갈 곳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엄청나게 좀 굉장히 타격이 큰데 이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참 현장에서 예. 우려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맞벌이 부부들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아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정부가 아닌 걸 포기한 걸 넘어서 인간이 아니문이다 네. 수준인 것 같다니까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조 원을 깎으면 근데 요 이야기는 제가 좀 화를 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제가 확인한 뉴스는 내년 예산에 네. TK 중심으로 국토부가 낸 예산보다 2조 원을 늘려준 거예요. 기재부에서. 네. 기재부 장관이 지금 누구죠,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최경환 부총리잖아요. 그러네요. 지역구가 TK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1조, 심지어 이분들한테는 2조, 3조 더 늘려야 될 상황인데 1조를 깎으면서 보통 기재부가 우리가 예산 내면 우리 김남희 복지조사팀이 잘할 텐데 교육부나 복지부 같은 데서 꼭 중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기재부가 다 원래 깎는 부서거든요. 저승사자처럼 그렇죠. 예. 재정 건전성 네, 악화된다고. 그래는 국토부는 오히려 2조를 늘려준 거예요. 어디 늘어나가 봤더니 전부 다 실세 의원 지역구에 네. 전부 다 그냥 도로공사하고 뭐 길 뚫고 이런 거. 결국은 이미 도로 선거운동 하고 포화상태인데. 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이고 네. 그 지역의 건설업자들 민원 해결해 주는 건데 거기는 2조 원을 지금 늘려준 게 확인됐어요. 뭐 저는 막 지금 방송을 할 게 아니라 청와대로 지금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정말 그래야 예, 되겠네요. 달려갑시다. 아 정말 웃을 일이 아니라 아니 열받아. 근데 속 터져. 속이 터지다가 예. 정말 이 헛웃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김남희 팀장도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슈가 많이 안 됐다 그러는데 사방팔방에서 나쁜 짓 너무 많이 하니까 이렇게 중대한 이슈도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남희 팀장님? 네, 정말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단체와 현장에 예. 있는 분들을 만나요. 예. 근데 이분들이 진짜 토론을 하면 막 그 자기 사연 얘기하다가 다들 울고 이 토론회가 예.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국회에서도 한 500여 명 모이지 않아서 가득 모였더라고요. 예. 전국에서 네. 이 복지 일종의 이제 이 복지에 지원을 받는 계층들이 다 분노하고 막 불안해서 오셨더라고요.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몇만 원 수준이지만은 예. 실제 이 몇만 원이 그들에게는 생활 전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줄 예. 같은 예, 거죠. 바로 그 몇만 원 차이 때문에 정말 이 한겨울에 떨고 지내야 되고 그래서 감기 걸리고 건강이 나빠져야 되고 또 몇만 원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직장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애를 키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어저께 11월 8일쯤에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발표한 10대 법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정규기 10대 과제 네. 전월세법도 있고 노동계약도 저지하겠다는 내용도 있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 사회보장 기본법에 의해서 이걸 지금 이런 계약을 시키고 있는데 이걸 저지하겠다. 지역복지를 축소 폐기하는 걸 저지하겠다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야당들은 지금 좀 제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아, 그게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 아직은 새정치민주연합 네, 특위를 그러니까 구성해서 10대 법안에는 네네. 10대 저지 그러니까 10대 네네. 통과시킬 것과 저지시킬 것 묶어서 10대 법안을 발표했던데 네네네. 거기는 포함되어 있는데 특위는 아직도 안 꾸려져 있는 거예요. 네, 아직 안 꾸려져 있고요. 예. 그러니까 사회보장 기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 정비 방안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예. 그러네요. 예. 예. 지금 사회보장 기본법은 지금 있는 근거 조항이
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복지 사업을 시작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중앙정부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하는 것을 지금 막는 그거는 법적 근거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뭐 산후조리원 한다 그랬다가 네. 중앙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예. 그 몇 개 지역에서 이 중증장애 활동보조 하려고 하다가 막히고 막 이런 예. 사연들이 있는데 그 새로 하는 것을 막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거는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하던 것까지 정비하라고 정부에서 나선 게 지금 이 정비 방안이죠. 예. 근데 둘 다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새로 하는 걸 막는 것도 문제고 기존에 있는 걸 정비하라 그러는 거는 정말 지금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더 예. 타격이 되고 그렇죠. 그 사회복지 예.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법제처가 그 유권 해석하면서 뭐 실질적으로 동의를 구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야단이 났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지방 정부가 복지 정책 하나 펴는 것도 제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못하게 그런 예. 제도를 네.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거죠. 새로운 복지를 늘리는 것마저도 통제하는 거니까 그 자체도 문제인데 그렇죠. 네. 하고 네. 있는 것까지 지금 심지어는 근데 법적 근거도 네. 없이 네. 밀어붙이니까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법적 근거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교부금 가지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 잘 들으면 교부금 많이 예. 주고 말 안 들으면 교부금 깎겠다는 거 깎겠다. 아니에요. 더 네. 괘씸한 게 네.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까지 자치부에서. 동원해가지고 네, 그렇죠. 네. 행안부죠, 행안부. 네, 행안부가 이번에 이 정비 예. 방안 나온 직후에 입법 예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 지금 사회보장위원회가 이 근거 조문을 들고 있는 조문을 위배할 경우에는 교부금을 깎겠다는 근거 조문 지금 입법 예고를 해서 예.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이 돼서 이 지금 정비 방안을 제대로 지자체가 이행을 안 하면 교부금을 깎겠다고 이미 근거를 예. 만들고 있는 거죠. 아니 정말 그 예. 행안부 장관이 제 동료이자 친구거든요. 예, 예전에 근데 정말 한마디 해야 친구분이었다는 되겠네요. 거. 예, 친구분이었다. 이 부분만큼은 좀 뭔가 좀 제대로 된 정말 헌법학자답게 예. 좀 제대로 이 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에 지방자치가 딱 네. 그 복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지방자치에다가 규정돼 있잖아요. 복지에다가 이건 당연히 하는 그 인간다운 삶의 그렇죠. 권리가 있다.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분이 조금 요즘에 문제가 많으셨어요. 총선 필승을 외치고 하다가 아니요, 뭐 그거는 본인은 그러니까 안 술 하겠다 마시다 보면 해놓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제대로 된 이승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 국가기관이 제대로 판단력을 가진 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OECD의 복지 꼴찌 수준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네. 복지가 최고 수위다. 그래서 조금 효율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래 그럼 토론하자 이럴 수가 있는데 꼴찌 수준인데 이렇게 밀어붙이는 건 더 꼴찌를 지옥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옥을 더 지옥으로. 그게 네. 이 정부가 사실은 나름대로 핑계는 있어요. 예. 그 요지로 그 정비 방안을 하면서 얘기하는 게 이게 복지를 깎으려는 게 아니다. 예. 효율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1조 원을 예. 이거를 깎으라는 게 아니라 1조 원을 빼서 이제 다른 복지를 더 하라는 그러니까 그 1조 원 깎은 걸로 다른 복지를 하라는 취지다. 이게 중복이니까 중복은 정리하고 중복되지 않은데 복지를 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정부의 취지는 그렇거든요. 근데 문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진짜 열악한 상황에 네. 있는 분들에게 받는 복지인데 이걸 깎을 것이 어디 있으며 만약 더 줘야 되는 게 있다면 국가에서 재정을 늘려가지고 그렇죠. 예. 복지를 줘야지. 지금 받고 있는 이분들의 이거를 뺏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정부 입장은 약간 우리나라는 이미 복지를 할 만큼 했다. 아.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 좀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살률 1위, 출산율 꼴찌, 노인분권율 세계 1위 국가가 됐군요. 비정규직 절반에 복지가 너무 잘 돼서. 그렇죠. 지금 사회복지 지출이 OECD 평균의 GDP 대비로 하면은 OECD 예. 평균의 절반도 좀 못 미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정말 너무 열악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러니까 문제들이 이 사람들은 발생하고 자기들이 있는데 잘 사니까 남들도 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분들이 한 거 보니까 일단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 뭐 대부분 다 폐기했고 네. 문영표 보건복지장은 기초연금 계약을 주도했고 이한구는 그 문제 많았던 이한구 전 국무총리 복지재정 3조를 절감해라는 황당한 짓을 내렸고 홍준표 경남주사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잘 하고 있던 친환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김무성 이 사람이 제일 문제야 요즘에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든다. 네. 복지는 나태한 국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국민에게 힘을 눈높이가 줍니다. 저 강남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 제일 뭐 뭐 좋다고 이번에 강남 말했다면서요. 수준 정도 되면 선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딴 이야기까지 하고 다닌다면서요. 예, 무슨 말이죠? 그럼 강남공화국으로 분리하겠다는
지금 연방 우리 한국을 지금 분리시켰다는 글쎄 거예요? 말이에요. 강남으로? 그 이분들은 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경험을 못 해본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예, 정책을 재벌, 하시는 대기업 분들이 주로 이렇게. 예, 하니까 진짜 예. 자기들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간 사람 별로 없고 이미 받을 만큼 받는 것 같다. 복지는 너무 풍족하게 주어지는 것 같다. 이런 좀 착각들을 너무 심하게 하고 계시는 게 아닌지.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 법이 이번에 이 사회보장 기본법이 낯익은 법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그 입법 활동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유일하게 법 개정 하나 낸 게 사회보장 기본법 아니었나요? 그 법이죠. 그 법이죠. 네, 네. 대통령 되기 1년 전에 예. 이거를 그 통과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예.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제 나의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였으니까 자기도 이제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루겠다고 하시면서 네, 네. 이 사회보장 기본법을 통과를 시켰죠. 개정안을. 근데 거기에 지금까지 저희도 그 조문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일 줄은 몰랐는데 예.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이제 지방에서 하는 복지 사업들을 억제하는데 이 법의 조문들을 활용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사회보장 그렇죠. 기본- 예. 그 아버지는 지방자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큰 혜택을 베풀지 않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꿈이 복지라 했을 때 그 복지의 이야기는 복지의 개념은 빤하죠, 뭐. 재벌 복지, 대기업 복지, 뭐 그렇죠. 형제 복지원식 복지죠. 네. 그때 노동자들은 뭐 16시간, 17시간씩 네. 일해도 먹을 게 없어서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그런 복지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빌어먹을 복지인데 그 YH 근데- 사건 마찬가지지 예. 않습니까? 그래놓고 복지국가를 말이라도 그래도 복지국가 하겠다 해놓고 오히려 복지를 파괴하고 있으니 네. 그 사회보장 기본법에 사회보장 심의위원회라는 걸 박근혜 의원이 집어넣고 이게 지금 심의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국무총리가 이제 그 위원장이 되는 건데요. 예. 이 또 국무총리께서 전혀 이 복지를 늘릴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정권이 이번에 박근혜 정권 들어오자마자 그 진주의료원 사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공공병원을 홍준표가 이렇게 그 아예 폐원시켜버리는 그런 정말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진주의료원 예, 정말 예. 소중한 우리 공공의료원 어딜 갔나 우리 진주의료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예. 아 이거는 정말 복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침해하는 거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더니 예. 아 우리는 개별기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그냥 거절했어요. 그렇죠. 사회- 그때 쌩까치 저도 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놓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안 했어요. 지금 예. 그런데 개별 지자체마다 막 복지를 하는 것은 맞고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를 그만두는 것은 내버려두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회보장위원회가 아니라 사회보장 파괴위원회구만. 이런.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흥미로운면서 자, 이 지역복지 정비 방안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여연대와 전국 지역단체들, 시민단체들 열심히 투쟁하시면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 비슷한 피해가 어쨌든 성남의 청년 배당 정책, 성남시에 네, 지금 네.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공공산후조리원. 네. 산후조리원 뭐 김남희 팀장 내가 둘이고 저 내가 하나고 선생님 한상희 선생님 산후조리원은 안 가셨죠 그때만 해도. 예,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근데 무조건 산후조리원 가거든요. 네. 그러면 왜냐하면 조금 더 건강하고 산모도 아이도 그렇죠. 한 예. 2주에서 한 달은 가장 집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네. 느껴지고 또 너무 고생을 시키게 되니까 네. 양가 부모님 오시고 이런 게 그래서 많이 가는데 한 달에 막 최소 100만에서 몇백만 원 그래요? 가거든요. 예, 정말 부담돼요. 근데 아이한테 좋다면 우리나라 부모님들 막 가잖아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 했는데 지금 이걸 못하게 하고 있죠. 지금 또 박근혜 정부에서 네네 지금 성남 산후조리원도 네. 그렇고 그 청년배당. 청년배당 이런 것들도 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거 안 된다라고 지금 막아서 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럼 네. 아니 지자체는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재명 시장이 무슨 중앙정부 예산을 끌어다가 한 것도 아니고 예. 부정부패 막았더니 예산이 남았다. 그렇죠. 예산 낭비 막았더니 막았다고 그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아끼고 예산에서 해서 모은 예산으로 예, 하는 거죠. 그 돈으로 사람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자체 복지 사업이고 예. 이게 사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각 지자체에서 시에서 예산 다 하고 조례까지 다 만드는 거 네, 아니에요? 그 조례와 그 예산 배정을 통해서 정말 주민들의 의사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제도들인데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정부가 이거를 못하게 막는 것은 정말 이 헌법의 지방자치도 침해고 이런데요. 근데 참 뭐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니 저는 거기서는 또 왜 막는데요? 그게 사회보장 기본법상 그 사회보장 사업의
변경 신설 시 반드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그 그렇죠. 조문을 예. 근거로 해서 그 이제 그 보건복지부 그거를,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예, 협의를 이걸 동의로 예, 해석해가지고 이때는 그거는 동의다 예.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못하게 막을 근거를 근데 가지고 보건복지부 그런 겁니다. 장관은 왜 그걸 협의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해준대요? 아 배 아픈가? 아니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분은 의사 출신인데 지금 의료 민영화를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예. 복지를 늘리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복지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거죠. 예. 지자체에서 이렇게 뭐 청년배당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지 해서 예. 좋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도 하자. 그럼 정부에도 이렇게 복지를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중앙정부에 압박이 되는 게 싫으니까 아예 지자체에서 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있고 그러면 이 지자체장들은 그러면 이걸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권 지자체장들은 뭐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복지나 네. 청년 대책. 말로는 맨날 청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배도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다 야권 지자체장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자꾸 뭐 복지 대책, 청년 대책을 내놓는단 말이죠. 이거 마치 신경질적으로 너 자꾸 왜 야당 소속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자고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당하고 있나요? 우리 참여연대랑 무슨 소송을 하지 않았나요? 김남희 팀장님?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정비방안 관련돼서도 이제 성남시라든지 서울의 여러 그 지자체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은 명백하게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건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정부는 내년 2016년 각 지자체 예산안에 지금 정비 방안을 반드시 반영을 하라는 그런 입장이라 예. 이게 참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금 이런 복지를 늘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고난쟁의 심판까지 냈는데 이제 고난이라는 건 이제 국가기관 간에 공공기관 간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그렇죠. 때 네. 헌법재판소가 심판해 달라는 건데 요건 대리를 우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된 거죠. 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이찬진 변호사님께서 이 원장님이 이찬진 변호사님 아주 색깔 있는 변호사님. 네. 이찬진 변호사님 여러분 이찬진 변호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훌륭하고 색깔 있는 변호사인데 우리 김남희 팀장님도 변호사인데 직접 소송도 같이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이 건은 맞지 않습니다. 그게 아쉬웠는데 헌법소원에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김남희 딱 가로열고 변호사 딱 공동 변호인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참여연대는 변호사가 직접 복지조세팀 상근하고 있구나. 이거 무시 못하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재판관들이? 네, 좀 나쁜 그 인상을 갖게 될까봐. 오히려 변호사 할 일이 없어서 NGO에 가서 자파단체 가서 있구나 하고 나쁜 인상을 받을까봐. 네, 뭐 재판관님들께서 좀 연세가 되시니까 아, 편견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지금 사회자가 지금 주제를 벗어나가지고 제법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참여연대 지금 홍보할 생각만 하고 있네요. 그게 아니고 한상희 선생님 어쨌든 참여연대가 그동안 법률을 네. 통해서 우리 사회 진보나 개혁을 많이 뭐 소송이나 맞아요. 입법운동 또 변호사님들 공익활동을 많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해왔잖아요. 근데 박원순 이제 전 사무처장의 변호사였는데 그 이후에도 뭐 이번에 뭐 녹색당 대표로 종로에 출마한다는 하승수 변호사님도 참여연대 상근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 연구관 출신도 최근에 참여연대로 오지 않으셨나요? 네, 김선유 변호사님. 네. 예, 정치자 여러분 참여연대를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더 있습니다. 변호사님들이 자신들의 엄청난 연봉과 때론 이런 그 보수 법조계에서 지역까지 받는 것을 감수해서 김선유 변호사, 김남희 변호사가 참여연대에 상근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네. 정말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상희 선생님. 사실 그 9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신림동 할아버지 그 기초생활 보조비 너무 낮다. 이거 위헌이다라고 헌법소원 제기했는데 뭐 물론 뭐 그 기각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 예. 소송도 참여연대가 주도한 것이죠. 그때 박원순 변호사님이랑 네. 그분들이 이찬진 변호사님. 예. 소송하셨죠. 사실 우리 헌법재판 역사에서 이 복지 문제를 제대로 다뤘던 최초의 사건이라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예. 아주 뭐 기념비적인 물론 뭐 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그런 그 역사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저도 이기는 그런 공익 소송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고난쟁의 심판까지 내놨고 지자체장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일 아까 말씀드린 11월 11일 10시에 국무총리 공관 앞에 가서
지역복지 정비 방안 당장 철회해라 네. 기자회견하고 네. 향후엔 또 어떤 대응들이 지금 목요일 날 우리 참여연대랑 민생단체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원장 간담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10대 법안에 넣은 거 환영한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이제 제가 강하게 호소를 하고 올 예정인데 네. 곳곳에서 저희들이 이런 민생과 인권과 복지를 소화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한번 우리 김남희 팀장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네, 가장 좋은 것은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예. 지금 내놓은 말도 안 되는 정비 방안을 하루빨리 철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예.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각 지자체에서 좀 힘든 싸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정부에 그 이 정비 방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예. 그 이유도 각 지역별로 1인 시위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또 국회에서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하는 것도 적극 촉구하고 이런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침해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지자체장도 좀 예. 강력히 저항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몇몇 그 진보적인 지자체장들은 잘 이걸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서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비 방안은 안 따르겠다고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받는 교부금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무리 자체 복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정부가 정리하라 그러는데 정리 안 하면 불이익이 올까봐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면서 예. 지금 휘둘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교부금을 깎아버린다고 하니까 네. 그 교부금 없으면 지방정부가 운영이 안 될 정도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네. 이 행자부 장관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예. 뭐 사의를 표명하긴 예. 했지만은 사퇴하기 전이라도 이런 것들은 제대로 잡아주고 좀 사퇴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아무리 정부가 엉망이고 정권이 엉망이다 해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내치는 것은 이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맞아요. 보여지거든요. 예. 밑바닥 민심이 무섭게 지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는 건데 그걸 네. 전혀 못 느끼고 있으니. 네, 심지어 예. 지난 그 국회에서 이거 관련돼서 공청회를 할 때는요. 보통 보수적인 성향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대한노인회에서 네. 심지어 오셔가지고 예. 아 이것 때문에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되게 분노를 표현하셨을 정도로 예. 지금 이것이 참 많은 분들에게서 이제 울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공약하고 그걸 네. 완전히 폐기해 버렸으니까 국민들이 배신 당한 거잖아요. 그럼 당신께서 심판 받겠다는 건데 한번 두고 보자는 거죠. 일단 뭐 선거에 개입하는 발언도 계속 하시는데 우리 국민들이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박근혜 정부가 근데 이제 방금 이제 지역 복지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복지 공약 아까 다 폐기했다 했는데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 4대 중증 질환 뭐 완전 보상, 안전 네. 보장, 그다음에 보육복지, 주거복지 이런 거 있잖아요. 김남희 네네 씨는. 네. 지금 동시에 이게 지방하고 연동돼 가지고 네. 제일 우리 지방교육청이 지금 분노하는 게 뭐 무상보육 한다고 네네 누리과정 아이들은 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국가가 네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네네네. 예산은 다 떠넘겼죠. 지방교육청이 다 떠넘기는 거. 네. 그 약간만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상황이 지금 어떤지? 네네. 그 지난 대선 공약집을 예.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가끔 보죠. 공약집 보면 아름다워요. 네. 눈물 나요. 아니, 진짜 정말 예. 그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파기가 됐더라고요. 예. 근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들이 그 무상보육 0세부터 5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예. 무상보육 실현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를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3세부터 5세까지 그 예산을 결국은 지방교육 그 교육청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떠넘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 이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아예 그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가 이 빚을 져가지고 이제 그렇죠. 겨우겨우 빚내서 막았죠. 빚내서 네. 겨우겨우 막았는데 올해도 역시 예산 편성을 안 한 거죠. 예.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걸 지방교육청에 다 떠넘겼는데 예. 이제 지방교육청들이 아 이제 못하겠다라고 또
이제 반기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었는데 예. 왜 약속은 자기가 해놓고 결국 돈은 지방 정부나 지방 교육청한테 예. 떠넘기는 거냐라고 되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이 현장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보육교사들 그리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있는 그 부모들한테 다 돌아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교육청 입장에서는 무상교육이 좋은 정책에서 협조는 하고 싶은데 예. 서울시 교육청만 내년에 4천억을 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던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4천억을 넘게 그럼 이제 초중고등학교 원래 교육청이 커버해야 될 때 예산을 줄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교육이 파괴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빚내가 하는 것도 한두 예, 해지. 예.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지자체 자체가 파산을 할 가능성도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놓고 생색은 본인이 내면서 모든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이게 지자체도 떠넘기고 지방교육청도 떠넘기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대 중증질환 그 완전 보상 그것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얼마 전에 네, 그렇죠. 나오던데요. 그거는 예. 사실은 당선되자마자 파기했고요. 예. 공약집에 보면 그 급여나 비급여를 전부 포함해서 4대 중증질환은 국가가 보장하겠다라고 해놨는데 되자마자 사실은 뭐 이제 비급여 중에 뭐 그 간병비라든지 가장 중요한 것들 선택진료비 예. 그 간병비 이런 것들은 다 아니었다라고 예. 말바꾸기를 내 바로 말의 뜻은 그게 해버려서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복지단체가 사기죄로 고발하고 예. 근데 사실은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는 사기죄로는 고발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뭐 그래서 퇴임하고 예. 난 뒤에 뭐 수사하고 그런 일까지 기소하면 되겠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그 오건호 박사님이 하는 그 NGO인데 네. 2번을 고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무고로 몰릴까봐 걱정이 됐어요. 이 정권 워낙 흉악한 정권이니까. 아니 사기죄가 네. 아니라 상해죄예요. 속이 터져 미쳐질 경인데 아, 선생님 재밌습니다. 사기죄가 아니라 네. 화병이라는 중대한 상해를 그렇죠. 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일으켜서 상해죄로 고소를 해야 된다. 그것도 중상해죠. 예, 중상해. 야, 좋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우리 김남희 팀장이랑 옆자리에 앉아서 교육복지 쪽은 제가 이제 같이 협력하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예. 한 1,000명 정도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그 박근혜의 대선 공약 집 읽기 대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그거 저번에 한번 맞아요. 했었어요. 아, 우리 했었어요? 네네. 한 한 2년쯤 저 박근혜 2년 당선 2년 네. 때 김남희 팀장이랑 저희들 다 네.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 그걸 집을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실제 제본 따가지고요. 네네. 다 일제히 광화문에서 한 100명이 세종대왕 앞에서 앉아가지고 세종대왕이 그립다. 네. 왜 거짓말하냐고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용이 일도 없죠. 있어요. 예. 네, 소용이 없죠. 계속 안 지키고 있으니까. 하긴 뭐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네, 아예 작정을 한 거니까요. 그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시정연설 때 잘 분석하면 국정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게 네. 티가 나고 네. 막 손까지 막 들어가면서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노동계약이었거든요. 세 번째가 사람들 분석이 의료 민영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네네. 그것도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저지하고 있는지 네. 우리 청취자들께 굉장히 걱정 많으니까 좀 네.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선되는 그때부터 사실은 공약집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당선 이후에 없었죠. 서비스하는 발전법 예, 없었어요. 예, 네. 그 연설을 하실 때마다 항상 의료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의료다, 의료 산업이다. 의료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이제 청년 일자리도 생기고 뭐 사회가 그 경제가 발전한다라고 끊임없이 의료 네. 관련된 법들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이걸 안 하니까 뭐 직무유기라는 둥, 뭐 국회가 놀고 있다는 둥 네. 계속 압박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법들이 몇몇이 보면 그 의료법이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랑 그리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인데 이 내용들은 한마디로 이 의료 정책을 전부 기재부 손에 맡기는 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제조업이나 농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고 예. 그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이 돼서 이 최종 그 플랜도 짜고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그 다른 부처들을 전부 기재부 산하에 두고 결국은 이거 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산업화 시켜가지고 돈을 벌 것인가. 예. 근데 의료가 돈을 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산업화하면서 국민들은 걱정 없어. 이건 진짜 외국인만 대상으로 할 거야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치료를 받을 만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료가 아예 상업화가 돼버리면 결국은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좀 너무 황당할 정도로 이제 의료민영 정책을 계속 강조를 하니까 저희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무슨 정책인지도 모르고 막 밀어붙이는 것 같은데. 아니요, 굉장히 확실히 예,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지는 있는데 네네. 이제 어떤 파괴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고 의료 민영화도 모르겠어요. 청년을 위한 정책이래요. 이번에 네. 네, 청년 시정연설에. 일자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알면서 그러니까 누구를 희생시켜서 누구를 이익을 줄 것이냐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 부담에 네. 시달린다 해도 재벌 그렇죠. 대기업들이 병원으로 돈을 벌게 네. 해주겠다. 국민들이 고통은 그러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예. 누군가 그 뭔가 자신들이 그 정치 권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뭐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이익만 도모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저는 참여연대에서 제가 제일 강경파인지 알았는데 항상 방송할 때마다 한상희 선생님 제일 강경파라는 게 느껴져요. 분노의 정도나 양이 저보다 더 크신 것 아니 같아요. 헌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 정말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그러니까, 헌법에 맞아요. 있는 선생님 거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레디칼리스트가 아니라 휴머니스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법이 거기에 붙어서 휴머니즘과 헌법이 붙어갖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진주의료 사태, 메르스 사태 때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네. 의료가 영리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이게 우리 사회 합의 아니었던가요? 네, 특히 메르스 사태 때 네, 얼마나 그렇죠. 끔찍했습니까? 예. 근데 사실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게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건데 예.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제 메르스 같은 풍토병이 예. 훨씬 더 위험이 커지는데 그렇죠. 그것도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런 대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들을 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 우리나라 병원 보고 적극적으로 외국에 진출하라고 하는데 예. 우리나라가 지금 진출하는 데가 중동 이 정도예요. 예. 근데 중동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간호사나 아버지 광부를 독일에 보냈던 것처럼 예. 청년들 보고 너네 중동 가라. 가서 이제 거기서 일자리 찾아라는 건데 이게 과연 이제 청년 일자리 제대로 된 대책인 건지. 그러니까 이미 박정희 교회 교주를 모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중동풍을 일으켰으니까 당시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 청년 모두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다 메르스가 걸리고 네. 중동에 가서 뭘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꼭 원하는 분이 있으면 보내는 걸 도와준다 해도 사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홍성수 교수가 숙대에 계시는 예 홍성수 숙대 교수가 우리 지금 법대 이제 홍성수 교수님 런던에 가 계시는데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런던에서 감기에 걸렸는데 런던은 세계 그 뭡니까 공항 이용도가 제일 높은 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 바이러스도 전 세계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 런던에서 감기 걸리면은 약도 없다. 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농담 같지만은 진실이에요. 예. 똑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우리나라의 보건이나 위생은 이건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지난 메르스 사태 메르스 때 사태 우리가 목격했지 않습니까? 너무 자세히 드러났죠. 예.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국경을 열어놔놓고 전 세계 바이러스들이 다 모이라는 것인지. 예. 그리고 이미 저번에 병원에서 영리 사업을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 법도 안 고치 시행령으로 다 시행령을 밀어붙이고 뭐 지금- 원고 의료를 하겠다는 예, 등 예. 그다음에 또 심각한 게 임상 실험 네네 그다음에 신의료 기술 평가 이런 거 전부 다 규제 풀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신의료 기술 예.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국민에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정부는 이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 뒷전이고 이 의료 업체들의 이익만 너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예. 학교에서 지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건국대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건국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근무를 폐쇄 일단 아직도 충주 폐쇄하고. 캠퍼스가 아니잖아요. 예, 여기 지금 우리 서울 광진동 캠퍼스죠. 캠퍼스잖아요. 예. 예.
어쨌든 학교 건물은 지금 폐쇄가 돼 있고요. 수업은 예. 이제 다른 데서 하고 있고. 예. 근데 아직도 구체적인 원인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뭔가 같아요. 뭐 곰팡이균에 의한 감염이라는데 뭔가 이상한 실험을 했다면서요. 뭐 그 이제 사료 사료에- 관련된 예. 실험실에서 뭐 곰팡이가 그 퍼져 나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는데 예. 모르겠습니다. 뭐 그 구체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그 오래된 사료가 뭐 곰팡이가 피면 뭐 미치는 악영향 뭐 네, 이런 네. 걸 조사했다는데 네. 무시무시한 아무튼 네, 걱정이 네. 많이 되더라고.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완전히 네. 당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메르스- 실험이라는 게 네, 그게 네.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임상 실험 신의료 네. 기술 평가를 네. 간소화하고 누구나 막 네.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이 가난하니까 네. 막 지금 임상 실험에 응하고 있어요. 네, 1호선 그 지하철만 예, 타봐도 지하철에. 와, 임상시험 저도 꼭 찍어더라고요. 광고가 네, 예, 엄청나게 예. 붙어 있고요. 예. 서울이 지금 임상시험 1위 그 도시예요. 그러니까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에 세계 최장 노동 시간,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최악에 이제 임상시험 돈이 없으니까 임상 실험 1위까지 우리가 그 됐군요. 옛날에 돈 없는 사람들이 피 팔아가지고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이제 몸 팔아가지고 공부하라는 저도 그런 팔아봤어요, 시대거든요. 선생님. 적십자사는 당시에도 무슨 1,000원짜리 문화상품권 주고 뭐 과자밖에 안 주는 거였는데 녹십자에 갔는데 진짜 당시 돈으로 8,000원인가 줘가지고 네. 제가 고3 때 팔았거든요. 네. 제가 피 팔아서 산 사람입니다. 예. 요즘에 근데 적십자 가면 영화 티켓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예. 청년들이 정말 생동성 실험 같이 임상 실험의 예. 일종인데 이것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정말 청년들이 예전에 피 팔던 것처럼 임상 시험에 응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정말 안타깝죠. 예. 그런데 성남시나 서울시가 청년 수당 주고 청년 배당하니까 시비 걸고 네. 청년들이 인상 실험해서 돈 벌어라. 이 정권은 제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예. 힘은 없지만 끝까지 미워하려고 해요, 선생님 저도. 정말 미워요. 정말. 예, 정말 밉고. 자, 그래서 그 임상 실험의 잘못으로 물고기로 변해버린 인간에 대한 영화 돌연변이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 돌연변이 영화를 둘러싼 사회적인 문제 네, 자담회 토론으로 되는 거죠. 흥미진진한 11월 네, 네. 16일 네, 네. 7시부터 9시 참여연대 2층 강당. 네, 그 네. 안내 잠깐만 해주시죠. 김남희 팀장님. 네, 네. 임상 시험이 네. 사실은 지난 몇 년 동안 피해자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사망한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좀 위험한 그런 분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는 최근에 아무런 안전 그 대책 없이 적극적으로 늘리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의 문제점들을 널리 알리고 정말 실제로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분들의 증언을 예. 듣는 그런 저희 토크 콘서트를 다음 주 월요일 날 7시에 참여연대 2층에서 합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도 많은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네네. 참여연대가 참 중요한 조직이라는 건 뭐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봐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임상 실험 신의료 기술 평가 신의료 기술 평가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검증되지 않는 의료나 네. 약을 네. 평가를 간소하게 되면 그렇죠. 잘못하면 예를 들면 그게 응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가 약화돼 갖고 사람들이 거기에 응한다거나 아니면 일부에게 푼다거나 뭐 네.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신의료 기술 예. 같은 경우에 아예 그 위험성 평가를 많이 간소화해서 예. 팔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쓰게 하면 그건 결국 국민들이 약을 썼다가 부작용이 생기면 그 다음엔 이건 어떻게 네. 돌이킬 수가 없는 그게 거잖아요. 예. 약과 독은 한 끗 차이거든요. 예, 예. 그걸 그 도무지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정부 예. 자료를 보면 참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임상시험을 늘리겠다고 하는 자료에는 심지어 어떤 말이 있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를 뺏은 다음에 네네. 네가 살려면 임상시험이라도 해서 임상시험 돈을 해서 먹고 벌어라. 살아라. 네, 그런 내용이 청년들 들어가 다 죽인 있어서. 다음에 임상 실험해라.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어떻게 이게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라는 데서 네.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을까 되게 참. 그거 저희도 그래서 문제 제기했죠. 네네 저희가 그 용품을 쓰고 저소득층들은 임상 실험해라. 그렇죠. 네. 네. 돈을 벌라는 거죠 임상시험으로. 저도 봤는데 그때는 너무 바빴고 그냥 웃어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제가 저소득층의 상징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가장 가난한 동네 네. 살았거든요. 예. 도시락을 못 샀어요. 아유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60 한 5분 정도 됐어요. 우리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김남희 팀장은
억대 연봉을 받다가 뜻한 바에 참여한 대로 이렇게 와주신 정말 소중한 우리 동료 시민이고 또 법조인이고 또 NGO 활동가입니다. 김남희 팀장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김남희 팀장 근데 어때요? 변호사만 하시다가 이제 참여해 오신 지 한 4년 됐나요? 아, 네. 근데 예. 뭐 억대 연봉은 뭐 예? 아, 억대 연봉을 받다가 그만둔 건 그건 사실이야. 제가 확인해 보니까 모 로펌에서 억대는 받았어 분명히. 아, 네네. 그건 사실이야. 근데 뭐, 미안해 네. 우리가 많이 못 줘서 힘들어 아유, 우리도 네.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네, 지금 변호사 업계도 요즘 예.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참여연대로 옮긴 걸 사람들이 잘했다고 근데 하더라고요. 꼬박꼬박 급여는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억대 회원님 때문에. 연봉보다 더 값진 몇백 배로 값진 일을 예.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매덕 예. 수십억 대의 보람된 일을 하시면서 거기는 그래도 급여를 자기가 막 많이 해야지 변호사님들은 돈을 버는데 우리는 또 회원님들의 후원금으로 꼬박꼬박 통장에 그, 조금씩은 들어오니까. 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돈 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로펌에 예. 있을 때는 아무래도 정부나 이 대기업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서 예. 이게 제 평소의 생각이랑 약간 다르기 때문에 좀 그게 스트레스였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 오니까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예. 또 좀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얼굴 표정에서 정말 행복과 보람이 그 내면의 기쁨이 느껴져요. 김남희 아니, 팀장님. 이럴 때 예. 이제 이야기하는 게 영혼이 맑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영혼이 막다. 어느 날 갑자기 예. 이상한 그 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거민정 교과서를 보면 혼이 비정상이라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은 전부 다 지금 혼이 비정상 상태겠네. 아, 이 사람 나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정말 선생님. 아니 그 욕하고 싶어요. 부분에서 나 총리가 잡고 아주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네. 99%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9.9%. 이 정부는 99.7%, 99.9%죠. 네. 이 정부는 0.1%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예요. 극소수 정권이네. 나치 정권보다 더한 고백한 정권이네. 거죠. 그 소수성으로 보면. 네. 네, 오늘 지역복지 정비 방안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민들 모두를 걱정하게 하는 의료 민영화, 그다음에 간간히 박근혜 정권의 황당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까지 이렇게 비판해봤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처럼 법조계에 있다가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회원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겠다는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역시 참여연대의 장점이면서 또 저희들이 그만큼 더 응원해 주신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 드리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 지원센터에서는 매년 의인상이라는 시상식을 합니다. 공익제보자의 밤도 하고 그래서 그 뭐 장진수 전 주무관이 민간인 사찰을 폭로하신 거 최근에도 뭐 스노든의 뭐 폭로도 있었고 윤일병 사건 폭로도 내부 제보자가 알려주셨고 하나고 입시 부정 비리도 내부 제보자가 알려주시고 이분들 근데 대부분 막 탄압받고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그래도 그분들에게 우리 시민들이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분들을 의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혹시 공익 제보자 내부 제보를 하신 분들 참여연대 의인상 이번 주 추천 받고 있으니까 추천해 주실 분은 바로 추천도 해 주시고 혹시 공익 제보나 내부 제보를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 분도 있으면 저희가 익명을 보장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도와드리고 상담도 해드린다 이런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 의인상 12월에 시상식이 있는데요. 적극 추천해 주실 것을 광고 말씀, 당부 말씀 드리면서 오늘 우리 김남희 팀장님, 한상희 교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1시간도 더 할 수 있는데 네, 이 그렇죠. 분위기라면 정말 분노하는 거 많고 그게 반해서 또 기쁨과 보람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시민 여러분, 회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팟캐스트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더 노력하고 발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인사 말씀 해 주십시오. 네, 그 헌법에 그 모든 국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문이 있는데 저희는 그 조문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참 이 정부가 그것들을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나쁜 제도들은 좀 시행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한상희 교수님. 네.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께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부는 벼룩의 간까지 빼먹는 정부입니다. 여러분들의 텅 빈 호주머니조차도 그 속에 있는 먼지까지 들어갈지 모릅니다. 호주머니 조심하십시오. 야, 선생님 정말 휴머니스트의 면모를 지역복지 무려 1조 원의 규모를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경각심 가지고 함께해 주시고요. 참여연대 더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